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찬성 측을 맡게 된 서산여자중학교 메인걸스팀의 문선유라고 합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연이어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학생자치법정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자치법정과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그린 마일리지 운영의 결과 RP 과다자의 적절한 처리 담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학생들로 이루어진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상해, 유인, 감금,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 등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크게 3가지의 근거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만큼 응수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개선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용서하고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적이고 불건전한 가치관은 가해자만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할 시에 그 가해자는 사회와 어른들이 낳은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하면 학교폭력 인식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 스스로도 행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이 가해자의 행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다른 학교 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들의 차원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다른 여러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각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처벌을 결정한 후 그 근거를 생각해야 하기에 논리적인 사고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같이 처벌의 강도를 조정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타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결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단지 크고 작은 잘못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받은 상처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방하고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가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처벌하기보다 가해자들을 감싸주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게 이끌어지는 훈훈한 사회가 된다면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의 반대측 2반 발표자 홍민아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서 바라볼 때의 핵심 용어는 3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이란 학교생활 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을 열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일어난 폭행, 감금, 약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협박, 떠돌림 등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학내처벌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벌을 뜻합니다. 저희 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사법기관과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법기관과 학생자치법정이 연계되어 있어 학생자치법정에서 판결된 내용이 곧 사법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자치법정과 사법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학생자치법정에서 처벌받은 학생이 사법기관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판사에게 협박을 하여 자신의 편에 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거나 뇌물을 주어서 자신을 좋은 쪽으로 판결해달라고 할 때 아직 판결에 미숙하여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라면 중립에서 벗어나 피고인에게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신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친구들에게 더욱 많은 동질감을 느끼는 시기에 친한 친구라면 판사로서의 도덕적 판단보다 친구에게 치우칠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즘 확대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 및 해결하면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축소, 은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학생자치법정에는 현실적인 면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을 열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해야 하고 그 후 자료 수집이나 가해자, 피해자와의 인터뷰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경우는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등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법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 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 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의 반대측 입안자 홍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인데 축소와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서 축소와 은폐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학생자치법정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현재 사법제도상에서는 제3자가 재판을 맡는데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판단 가능한 학생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회에서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는 법생활 골든벨이 열릴 정도로 법에 대한 지식적 학습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을 공정하게 판단 가능한 학생이 적은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학생자치법정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열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해야 할 뿐더러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더 자세히 알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해자를 좀 더 감싸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해자를 감싸주었을 때
그럼 가해자는 계속해서 큰 벌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럼 더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요? 아까 종료되었습니다. 아까 잠원중 그쪽 편에서 미국의 사법제도와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무척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법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반론은 자기 의견을 혼자서 발표를 전체 시간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판별 미숙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학생자치법적에서 관리감독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적 인 것에서 있어서는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어느 학교든 간에 알려야 하는 그런 목적이 헌법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는 학교들을 볼 때 지금 어느 학교든 간에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는 날에 바로바로 그런 홍보 자료를 알리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법에 대해 준비할 사항이 적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팀이 말한 것과 같이 저희 지역에서는 법생활 골든벨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대표적인 예로 유인미 등을 나눠주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 안내 자료와 그리고 학교 폭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벌점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학생자치법적이 어느 쪽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고요.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글로벌 시대가 중요해지면서 경청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자신이 말하기 능력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디베이트 대회가 같이 참여하는 걸 보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도 논리적이고 그리고 똑똑해야 된다고 하는 스마트 사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자치법정이 열려야 여러 기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자치법정을 가해자의 학내 처벌을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에 대하여 반박을 맡은 임선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를 감싸주게 되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를 너무 용서만 하고 가해자가 반성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에서 그런 학교 폭력을 꼭 해결을 해야만 그런 능력들을 꼭 그런 학생자치법정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도 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사례를 봐서도 그런 걸 찬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치의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학생들끼리 할 수 있는 힘으로만 한다면 아직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자치법정이 저희는 공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끼리 친하면 서로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메인걸스 그쪽 분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어도 판사가 정확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항상 알린다고 했는데 그 학생 운영을 하면 그 한 날마다 그걸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외부에 알린다고 하셨는데요. 외부에 알린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그거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론 능력을 기르실 수 있다. 먼저 가는 팀이 먼저 질문해 주시죠. 아까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가해자가 너무 용서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 자치 법정에서 학생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못을 판단하고 나서 그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이럴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제 48조에 보면은 학생 자치 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의해서만 이런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학생 자치법정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더욱더 많은 이런 판결을 내리고 더욱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너무 이렇게 가해자를 너무 용서한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약에 가해자를 일단 만약 용서를 하면요, 그 가해자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다른 친구에게 또 그런 일을 하면 그 피해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학생 자치 법정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관인으로 서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판사나 검사, 변호인, 서기, 그리고 배심원 등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도도 점점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한 행동에 주목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학교 폭력은 점점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학생 자치 법정에 그러면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생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나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이런 자치법정을 항상 한 거를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보다는 이렇게 정책이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 주변을 둘러보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가해자가요, 그 재판을 받는 학생이 그 학생 자치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학생이 수치심을 받고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 침해나 수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교사가 철저히 이렇게 이행하면서 준비되었습니다. 교차 질의를 통해서 반대 측의 의견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 의견과 함께 반대 측의 이 반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해자를 감싸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해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는 감싸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될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항을 조사해 왔고요. 능력을 그 다각도로 생각하는 능력, 여러 능력을 학생 자치 법정에서만 길러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사회는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에만 치중하고 여러 다른 활동들을 잘
이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사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만 치중할 때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다른 것들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더 좋아질 것이고, 미국과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법, 정책, 조항들이 같이 다 결합이 된다면 미국과의 차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낮은 것은 여기에 조항에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낮게 편협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내 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해야 한다의 반대측 요약 발표자 홍민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희 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학생자치법정과 사법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이중처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처벌의 문제는 아직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주 감싼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해자는 어떤 해결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는 다루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열어서 그런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폭력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헌법 조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얘기는 제47조 판결의 불이행 처리에 있는데요. 대상 학생이 자치법정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차 경고가 있습니다. 1차 경고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담당 교사는 대상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고 학생자치법정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가지의 과정을 함께 겪어야 하는 그런 불이행 처리가 있습니다. 그럼 불이행 처리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중처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중처벌에 문제가 있지만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아니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회에서 어쩌면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하셨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필요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학생자치법정 조항을 보면 제41조에 학생자치법정의 범위에 대해서 분명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럼 학교 외의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학교 외의 것도 여기 저희가 통계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으로는 1위가 맞았다. 그리고 2위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3위로는 말로나 협박, 위협 등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겼다. 집단 따돌림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통계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나눠주고 받았는데요. 저희의 내용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학교 폭력은 여러 사회와 그리고 학교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무관심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을 읽어볼 때 항상 이 피해자 학생들의 부모님을 볼 때 학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서 학생자치법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학생자치법정이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 실현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더욱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찬성 쪽에 의견을 내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내처벌은 학생자치법정에서 해결된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임선영입니다. 일단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해 해결의 필요성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의 학내처벌을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학교폭력 문제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빠진 주장이며 원인과 해결책을 잘못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주의에 기초하여 발전 가능성에 기댄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자치법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각, 무단 조체, 복장 불량 등 경미한 교칙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학교폭력의 사례를 같은 위치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버거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의 싸움으로 치부하거나 축소, 은폐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때 그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는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